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급물살이 좀 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 쪽의 민명덕 씨가 이번에 디지털 자산 발행을 허용하는 기본법을 대표로 발의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있어야 되고요. 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나온 초안의 50억보다 기준을 좀 낮췄습니다. 환물준비금 제도를 마련해서 발행기간이 파산해도 해당 준비금이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하겠다. 준비금은 예금, 국채, 자산의 안정적인 부분으로 보관이 되어야 된다. 발행인은 이 준비금에 이용자 코인을 1대1로 환불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이제 한국은행에 따른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이창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때 아무래도 우려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내 설립된 법인 기반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은행이 여기에 개입을 할 거냐, 그것도 국내 은행이 여기에 개입을 할 거냐, 아니면 국내 카드사나 국내 보험사가 여기에 개입을 할 건지에 따라서 좀 이야기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서로의 입장적 차이가 좀 다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을 어떻게 해서는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충분한 일자리와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오히려 이제 어떠한 게 생긴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역기능도 존재를 제가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럼 이창용 씨나 한국은행 관계자 추이에서는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경기를 운영하는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기 설립에 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고 되어져 있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뭐 해당 사항이 별로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초기 설립된 자본을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 자본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이 모이는 형태의 추이로 했었을 때는 요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업비트 이제 자체 거래소 코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빗썸의 자체 거래소 코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너무 많이 사이즈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존재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2차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면 경기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정책적 기반 요소에 이 또 다른 경우의 수를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여지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잘 되다가 실패할 경우, 스테이블 코인이 만에 하나 실패하는 가능성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패턴에서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추이에 이 파급 효과를 어떻게 이제 또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런 골치 아픈 부분도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관계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통화정책 유효성과 금융 안정에 저희가 우려된다. 왜냐하면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응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한국은행 관계자와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참고도 좀 참고 역할에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때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그런 뭐 가산자세위원회나 그다음에 일반에 있는 학회 쪽에서 그냥 이런 정도로만, 그리고 민간업체 부분에서 요구했던 부분만 취합을 해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뭐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도 레버리지 거래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 의료실에서도 신용 공여의 경우,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할 수 없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어 명문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ETF가 되게 되면 단계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눈에 보여지지만, 여기도 오히려 너무 광풍으로 가는 효과는 오히려 이제 한국은행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적 제재 부분이, 문제점 제재 부분이 오히려 더욱더 또 위험의 빈틈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많이 걱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부분 이제 해외 쪽이나 그리고 국내에 있는 ETF 부분만 보더라도 레버리지 2배, 3배, 해외 것도 보게 되면 최소 2배, 3배, 5배, 또 찾아보면 10배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일단은 2배, 3배는 기본으로 레버리지 ETF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그런 환경에 항상 노출도가 상당히 높고, 그런 돈 쪽에 따른 수급도 생각보다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거를 만약에 허용해 줬을 때 이에 따른 자금 유입이 계속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것에 따른 부작용이 어느 정도 좀 눌러줄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장치를 준비를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지도 저도 궁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투자자 부분의 기본 지식 수준이 전 그렇게 높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부분에 따른 상품 설계 부분을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어찌 보면은 해당의 이제 주식의 선물 거래나 또는 옵션 거래를 할 때 일주일 정도의 필수 교육, 인강 교육이 일단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의 듣지 않고 할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 어차피 레버리지 뒤에 ETF로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또 돈을 잃으신 분들도 분명히 나오겠는데요. 그런 점을 어느 정도를 만약에 해결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인강 정도에 따른 필수 교육 과정을 좀 넣어주는 형태로 가는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본인의 과실 여부가 거의 전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누가 칼 들고 목에 대가지고 직접 이걸 구매해라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이제 어떻게 계속 올라가는 자산이 눈에 보이고, 남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수익이 올라왔다는 게 커뮤니티에서 눈에 또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에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맞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추격 매수에 같이 동참을 해버리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있는 목표 부분은 자기 기준점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우성이 있어요. 이미 자산은 많이 올라와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올라와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내가 시작하는 게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 시점에 나왔으니 당연히 나는 더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시작했던 시점이 만약에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 이 정도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이 정도를 보는 게 아니고 요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게임은 이미 진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시작을 할 때 초기 컨셉에 있는 설계에 있는 목표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 되는데 시간을 되게 짧게 또 잡아두거든요. 그러면 자금을 여기저기 다 땡겨놨기 때문에 나중 문제성이 또 제기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대부분 초보자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투자 실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매번 질타만 하는 것보다 이 방향성이 옳게 가야 된다고 하면 전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한 안전장치를 좀 가져가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근데 이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좋게 쓰면 약이 되기 때문에 약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자 관계자와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민간단체 부분을 대부분 많이 수렴해서 어느 정도 계속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해 나가면서 이 사업에 있는 비즈니스를 좀 확장해 가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매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키우면 이제 통합정책이 있는 점유율 추이도 못해도 세계 한 6위 정도 때까지만 이게 잘 성공이 되면 한 6위 정도 때까지는 잘하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막 초입부이다 보니까 누가 다 우월권을 가지고 있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점으로 좀 잘 되길 전 바랄 뿐입니다. 근데 안 되면 시장만 또 혼란만 주고, 그 다음에 시장이 타격만 주는 형태로 되면 오히려 이것도 민주당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잘 되는 방향. 근데 너무 잘 돼도 문제이고, 너무 안 돼도 문제이고, 왜냐면 실적이 안 나오고 하면 이제 뭐 그저 그런 형태가 될 수는 있겠죠. 아무튼 뭐가 되었으면 뭐 잘 되는 방향으로 좀 저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런 체계가 잘 잡혀져 있지 않는 가상자산에 있는 기본 규제 가이드라인도 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이걸 무리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게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바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매번 그 국민청원에서도 저번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기본에 있는 기준을 지금도 개판인데 뭘 이런 거를 먼저 하려고 하는지도 저는 좀 갸우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기준 가이드라인도 매우 많이 부족한 환경에 이걸 먼저 한다? 좀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번 내용은 뭐가 됐던 간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수익성 대비보다는 좀 떨어지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내용은 좀 알고 가는 게 전 맞다라고 봐서 이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